여기 사나요? 기자들 아시는 것처럼 30분에 다시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한 5분 정도만 백을 간단하게 받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기관입니다. 오늘 조세 부담률 높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증세하신다는 말씀은 이 경우에 누구한테 어떤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 예정이신가요? 예. 기자회견에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세도 논의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승결돼야 될 과제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는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정부에서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가 먼저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세정과 재정에 있어서 정부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동의를 얻는 과정을 성결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한 정세를 포함한 모든 논의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정부에서는 핵심적으로 정세를 국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자기 혁신을 먼저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을 놓고 국민들과 정세를 포함해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CBS 노컷뉴스 김동현 네, 인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AI 100조 원 투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있으신지 그 성장과 통합 유종일 상임 공동대표가 말한 국민 펀드와 같은 그런 조달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발표한 정책들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예산 조달 대책을 포함한 재정 대책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TV 토론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함께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저희들의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함께 종합적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자영업자 분담회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이나 문제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오늘 공유하고 조금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그 이유를 좀 오늘은 투자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어제 자영업 간담회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곳, 가장 힘든 곳이 자영업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9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2006년에 자영업 폐업자 통계를 낸 이래로 90만 명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자영업에 대한 대책을 어제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발표를 드렸었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경제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대한민국 위기에 빠져 있는 경제를 포함한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질문의 마지막 부분을 정확히 못 들어서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되는 건지.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예. 그 메가시티나 지방선거 관련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내년 집무실 관련 생각하시는 네. 제가 이 부분은 그 기자회견에서도 발표했듯이 용산 대통령실은 단지 내란의 근거지였다는, 내란의 소굴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전해서는 안 될 곳에 대통령실이 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한 곳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안보 선진국은 없습니다. 소위 일점 타격이라고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전시의 핵심 지휘부가 바로 공백이 생기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주한미군시설과의 여러 가지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호상으로도 주한미군기지 안에 있는 고층 건물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첨단시설, 미군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기에는 도저히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에서도 문제가 있고 경호상의 보안 문제도 있는 이런 곳에 다음 대통령이 단 하루라도 근무하게 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국회의장님께도 의장실에도 요청을 드렸지만 여야와 협의하고 여야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이 되는 대로 사전 검토를 거쳐서 후보들과 협의한 이후에 서울과 세종에 동시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서울은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라고 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던 여민관과 비서실이 있었던 곳이 지금도 공공으로 사용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기 있기 때문에 짧은 그 기간에 얼마든지 대통령 집무실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도 총리 공간을 사용하거나 또는 청와대 안가를 개조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 집무실은 지금 임시 집무실을 국무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시 집무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총리 집무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하고 총리 집무실을 이전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합니다. 세종 집무실은 반드시 동시에 열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서울에 있고 행정각부 장관은 세종에 있으면서 장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으로는 대통령실에 대통령 비서실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대통령실의 수석들과 비서진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 대통령이 절대 권력화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에서 자주 근무를 하고 거기서 내각의 각부 장관들과 주요 현안들을 수시로 토론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라야 이번과 같은 그런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운영 방향, 국정의 운영 틀을 그렇게 바꾸어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틀을 제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마무리되겠습니까? 네, 자, 네, 나머지 질문은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